우리가 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연말과 연초 부근에서는 변동성이 좀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을 딱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오버슈팅 방향이냐 아니면 언더슈팅 방향이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환율을 같이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뭐 다행인지 연말에 환율은 갑자기 부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부러지기 시작해서 환율 차트를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 올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잠깐 피드백을 좀 드리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3,500 한 70, 80에서, 이게 연초반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올해,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마디값을 제가 보는 자리는 한 4,800대에서 4,850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만약에 1,400원대로 내려간다든지 해서 1,425원과 30원대를 강하게 부러뜨리는 에너지가 나온다. 어떤 에너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에너지인지. 만약에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4,800에서 4,850대를 돌파하는 에너지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5,000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레인지가 얼마가 열리냐면 5,500대 정도까지가 열려요. 꿈의 자리죠. 일단 저 위쪽 자리까지 제가 지금 너무 높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4,850대라든지 이 자리가 생각보다 너무 가뿐히 돌파를 해버린다. 환율에 대한 분위기 봐야 되고, 그러면 진짜 5,000을 26년도에 찍을 수도 있어. 한 주 만에 갑자기 부러졌죠. 그래서 직전 고점을 코앞에 두고 고점을 돌파 한 해 만에 환율 불안에 대한 뉴스들을 시장에서 계속 만들다가, 정부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일단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된다. 뚫리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대동단결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환율이 1,480원대에서 순식간에 1,43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참 여러분들 잔인합니다. 해외 주식이라든지 뭐 미국 주식 또는 해외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우리가 보통 들어봤던 표현 중에서 유동성이 만들어지고요. 예를 들면, 자, 여기 바닥에 누군가가 손절 물량을 만들어 놨어요. 야, 나는 이제 여기 깨지면 손절을 할 거야. 그럼 시장은 여기에 개인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요 유동성이 모여있는 구간을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손절을 주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때 갑자기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케이스를 만들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유동성들이 모여있는 자리들을 만들고, 그 자리에 대한 뭐 휩소처럼 확 휩쓸어줬다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잔인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는 좋은 취지에서 1년 정도 천천히 가져가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니까, 우리 너무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만 보지 마시고 국내 주식도 봐주세요 라는 측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장을 반대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의 유동성이 몰리는 시점이 언제일 것 같아요? 1분기일 것 같아요. 목표치들은 이제 계속해서 높일 겁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이제 14만원까지 거의 왔으니까 뭐 15만원, 18만원 얘기하면서 목표치들을 계속 올릴 거고, 그런 시장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가시적으로 조금씩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시장이 잔인하다라는 거는 1분기에 여러분들의 유동성들이 모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유동성들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환율단과 맞물린다면 뭐와 맞물릴까요? 환율의 슈팅 구간과 맞물릴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시가 올라가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유동성을 여기 구간에 몰아놓고 개별적인 목표치들은 계속해서 상방을 제시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수입, 여러분들의 유동성과 시장은 슈팅을 오버주지만 반대로 가는 패턴이 나오고, 요 사이클에서 환율과의 연동성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1분기에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지금은 뭐 그래도 반등도 주고 목표치들 개별 종목들 잘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숨고르기 장세에서는 개별주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숨고르기 장세가 막 폭락 장세 말고 그때는 같이 빠질 거고, 웬만하면 뭐 살짝 눌려준다든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요 정도, 그 정도 시장 안에서는 개별 종목들, 요런
종목들 안에서 또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도 그래도 아직은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당장 걱정은 좀 안 되나 1분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동성들이 시장의 고점 부근에서 모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환율의 1425원과 30원대의 지지 여부를 보면서 다시 1500원대까지 랠리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면서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은 시장과 함께 무너지는 또는 빠지는 그런 케이스를 추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진지하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현대차에 앞으로 피지컬 AI, 왜냐면 26년 키워드가 AI 쪽인데 25년도를 우리가 에이전트 AI 시대라고 했다면 26년도는 로봇과 관련된 AI죠. 근데 이제 이 로봇이 단순히 아틀라스만 뿐만이 아니라 탈 것, 자동차, 여기에다가 AI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현대차가 제가 봤었던 목표치, 즉 올해 그래도 여기까지는 와야 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대차 컨센이 바뀌는지를 봐라. 뭐로 최소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35만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최소한 컨센이 지금 32만 7천원인데 35만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 왜? 최소한 제가 여기까지 봤으니까. 근데 아직 컨센 변화는 안 일어났어요. 이거 빨리 수정해 하셔야 돼요. 키움. 뭐예요? 빨리빨리 수정하세요. 이미 지금 컨센 돌파했는데. 그러면 다음 목표치가 어딜까요, 여러분? 40만원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봤었던 자리인데 지금 1월 초반에 지금 올라와 버렸어. 그래서 저도 좀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근데 뭐 에너지가 센 걸 어떻게.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그냥 확 바뀌고 있는 중이야. 아틀라스 몇 번 덤블링 하더니 뭐 지금 와 하기 시작하는 거고 자동차 뭐 지금 그거보다 지금 로봇에 대한 확 필이 꽂혔어. 아직 이제 앞으로 남은 저는 문제들이 몇 가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부침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바로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정말 센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바로 못 가고 좀 비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26만원대 요 자리 밑으로 안 내려가기만 하면 또 눌림 매수를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올해 어디를 저는 보냐면 일단 그래도 35만원은 왔어야 되는 자리고 여기에서 요 공간 정도를 아직은 더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올 한 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그냥 들고 가세요 라고 했던 종목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20개월 선과 60개월 40개월 선이 정배열이 될 거니까요. 작년에 눌려줄 때 그냥 가져가세요. 컨센은 얼마 정도 준다고요? 최소한 21만원에서 23만원까지 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이 올 초에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해줬습니다. 빵 터뜨려버리면서 작년 안에 왜 참았는지 모를 정도로 참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 눌리면서 개인들이 자꾸 막 야 내년까지 가져가래 하다 보니까 뭔가 참았던 거를 그냥 분출을 그냥 급하게 시켜버렸어.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더 가져가야죠. 더 가져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좀 흔들려도 아직은 더 들고 갈 수 있다. 컨센도 한 23만원 정도는 그래도 준다라고 하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알테오젠이 컨센은 60만원대 이상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뭐 JP 헬스케어 요 관련된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자, 주가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서 놀아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40만원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전제 조건, 60을 가기 위한 전제 조건, 40을 지켜주는 흐름 가운데서 패턴이 지금 이게 월단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깨. 또는 올라와. 자, 그럼 제가 뭘 그려놨어요 지금? 채널. 컨센 얼마라고요? 63만원. 그러니까 대략 60. 자, 요 경우의 수 하나 체크. 40을 안 깨는 경우의 수예요. 40이라는 자리를 그래도 지켜주면 이런 패턴에 대한 기대값을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40이 깨지면요. 우려하는 패턴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뭐 이렇게 빠져서 뭐 이런 저점 자리들을 테스트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요게 좀 우려되는 거고, 그래서 40이라는 자리가 나름 상징적인 자리다 보니까 요 자리를 올해 좀 잘 지지해주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심텍 종목 한번 봅시다. 자, 요 종목은 사실상 이제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작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62,000원 정도까지니까 컨센까지 올라왔어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일단 배열은 무슨 배열로 바뀔까요, 여러분? 앞으로 20개월과 40개월 선이 정배열로 바뀔 거야. 즉
눌려도 어쨌든 간에 눌림 매수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으로는 전체 높이에서 최소한 눌림이면 절반 이하. 아직은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네, 현재 지금 4만원대 있는데 전체 사이즈를 한번 보면은요. 그냥 대략적인 레인지예요. 기본적으로는 절반 정도가 한 3만원 중반, 한 38,000원 요 자리 붙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건 이제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거야.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요 앞단에서 눌림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요게 이제 1, 2, 1, 2, 뭐 3, 4, 5 치고 눌려줬다가 여기서 비빌 것이냐. 앞으로 가야 되는 흐름이 심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20개월과 40개월 선이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특정한 저점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분할 매수 잘 하시면 수익을 한번 챙길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6년도에 중요한 기술적인 지표에 대한 방향성은 뭐다? 20개월과 40개월 선의 정배열이다. 20개월과 40개월의 정배열 또는 정배열 초입 그런 종목 안에서 시세를 만들려고 하시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한님 여기에 있어. 그럼 좀 조심하시고 20개월과 40개월 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 주가는 여기 있어. 이만큼 괴리율이 생기니까 좀 조심해야지.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물론 이제 이런 강한 종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20개월과 40개월 선을 좀 가파르게 당길 수 있잖아. 근데 요거는 뭐 맞추는 영역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게 유동성이 공급되고 증시가 올라가면 목표치들이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1, 2주 만에 계속해서 목표치를 바꾼다고 하잖아. 그만큼 유동성이 공급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시장이 꺾이려고 마음먹으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목표치가 올라가도 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리츠캠프 신간, 기회와 리스크의 교차점,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의 2026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2026년 증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명확한 시장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시기별 시장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